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어 제12편 안년편에 보면 공자와 그의 제자 자장이 주고받는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자장이 스승 공자에게 뭐라고 묻느냐면 중국어 그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즈장원 스허 루스 커웨이스 다이, 무슨 뜻이냐면 선비는 어떤 모습이어야 곧 통달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다시 반문합니다. 허자의 얼수업의 다저, 네가 말하는 통달이라는 것이 대체 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고 자장이 설명합니다. 짜이방 비원, 짜이자 비원, 나라에서도 반드시 소문이 나고 시급, 즉 고을에서도 반드시 소문이 나는 것. 그러니까 제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에 대고 공자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원예, 페다예, 후다예저, 그건 유명해지는 것이지 통달한 것이 아니니라. 뒤에 중국어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한국어로 증명하면 이렇습니다. 유명해지는 것과 통달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통달하자면 여기서의 통달이란 덕을 쌓고 도를 닦아 그 인격이 경지가 아주 높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득도의 경지에 도달하여 있는 사람은 조만해서 화를 내지 않으며 조만해서 대방을 반박하지 않으며 또 대방의 비난이나 비판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자께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그렇게 통달하여 득도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항상 질박하고 정직하며 의의를 좋아하며 남의 말을 잘 살피고 항상 사리 있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중국어로는 지지얼호의, 차연얼관서, 후원예저, 서취人而行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정당에 가서는 나라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두 통달하여 진짜로 유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어로는 쥐스부이, 짜이방비원, 짜이자비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싼덕이 없고 닦은 돈은 없이 그냥 유명해지는 사람을 가리켜 공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면 얼굴빛은 인자로운 것 같으나 정작 하는 행실은 겉모양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싼덕이 없고 닦은 돈은 없이 그냥 유명해지는 사람을 가리켜 공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면 얼굴빛은 인자로운 것 같으나 정작 하는 행실은 겉모양이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싼덕이 없고 닦은 돈은 없으면서 그냥 유명해지는 사람, 또는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사람, 또는 유명해지기 위하여 온갖 좋은 방법, 나쁜 방법 가리지 않고 필사의 노력을 불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생겨난 신조어가 있는 것을 모두들 잘 아시죠? 관심병 환자라고 하잖아요. 타인에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과도하게 끄는 그런 병폐를 일컫는 신조어가 바로 관심병인데, 이 신조어가 아마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관종으로 바뀌었더군요. 관심종자라는 뜻이잖아요. 관심병이란 그 병자 대신에 종자를 가져다 붙인 모양입니다. 아무튼 관종은 인간이라면 모두 크게 또는 작게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증상이 깊어져 가면서 증후를 보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일반 기업체나 또는 유명해지지 않으면 살 길 없는 연예인들의 고의로 벌이고 있는 그 노이즈 마케팅 또한 관종의 일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길거리에 나와서 이제 노래 부르고 춤추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관종일 수가 있죠. 그런데 적어도 기업체나 연예인의 관종 행위는 마케팅이라는 이유가 있고 노래와 춤도 또한 예술이라는 명분이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종은 그렇게 나쁜 관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혹시 나쁜 관종 외에도 또 좋은 관종도 있다는 소리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관종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논어에서 보셨듯이 공자께서 이미 2500여 년 전에 제자 자장과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관종을 가리켜 쌓은 덕은 없고 닦은 돈은 없으면서 오로지 유명세에만 빠져 것과 행실이 위배되어 있는 자라고 지적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좋은 관종이란 없습니다. 오로지 나쁜 관종만 있을 뿐인데 굳이 형평성으로 논할 때 또는 그로 인해서 초래되는 피해나 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막심한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경우 덜 나쁜 관종과 아주 나쁜 관종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다면 어떤 것이 덜 나쁜 관종이고 어떤 것이 아주 나쁜 관종일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인터넷에서
관종에 대하여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유형들이 존재합니다. 무슨 악화형이라든가 끈기형이라든가 또는 관심 주고 관심 얻기형, 가상집착형, 나아가 허위사실 유포형, 범죄인증형 등 듣기에 따라서 그리고 그 내용들에 들어가 보면 종당에는 법적 처벌을 받거나 그래서 교도소에까지도 갈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형의 관종은 그나마 덜 나쁜 관종입니다. 아니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까지 받고 교도소까지 갈 상황이 됐는데도 덜 나쁜 관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혹시 여러분들은 고개를 갸웃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오늘 논평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진짜로 나쁜 가장 최악의 관종은 법적 제재도 받지 않을 뿐더러 교도소에 갈 일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결코 상상하는 수가 없습니다. 아래에 가장 좋은 실례 하나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오늘의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지냈던 김종인은 한국 정치계에서 둘째가라면 참으로 서러울 지경으로 으뜸가는 관심병 환자였었습니다. 이분이 1년 동안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지내면서 해냈던 잘한 일 못한 일 다 각설하고 이분께서는 1년 내내 이 당의 마이크를 혼자 독차지하였고 1년 뒤에 곧 다가오게 될 대선에서 주자로 뛰어야 할 이 당내의 대권 잠룡들을 모조리 다 깔아뭉개버렸기 때문에 그 폐해가 지금 어떤 형태로 현실화되어 있습니까? 당내 대권 주자들이란 사람들 지지율이 모두 1, 2%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 합쳐봐야 당 밖의 대권 주자인 윤석열 후보 한 사람의 지지율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잖아요. 비상대책위원장을 마치고 당을 떠날 때 보여주었던 이분의 행태는 또 얼마나 가관이었습니까? 자기가 1년 동안이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당에다 대고 온갖 비난과 욕설을 다 퍼붓는 방법으로 계속 언론의 이목을 혼자 독차지하다 보니 국힘당 안에서는 어제나 저제나 이분이 하루라도 빨리 당을 떠나야만이 자기들에게도 해뜰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학수고대해왔던 주자들에게 아 이제는 드디어 햇빛이 우리들한테도 비춰들겠구나 하고 여간만 기뻐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꿈도 바로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김종인을 이어서 다시 이 당의 대표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오히려 김종인의 뺨도 치고 갈 만큼의 관종 증후군에 빠져있는 이준석이 아니고 뭡니까? 그동안 정말 꾸준하게 계속 언론에 어필하면서 그 어필하는 방법의 하나로 가장 유명한 정치인 안철수를 거의 스토킹에 가까울 지경으로 한마디로 병적으로까지 집착하면서 물고 늘어졌던 그의 관심 중모 증상이 지금은 대표가 된 뒤에도 어떤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친구가 그동안 계속 내뱉어오곤 했던 무슨 한원이, 수입선이, 속값이니 이러한 발언들을 그냥 일상적인 정치적인 수사로 넘겨버리기에는 얼마나 상스럽습니까? 관종의 행위와 유행에 대하여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준석의 이와 같은 발언들 그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진짜 의도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은 하나인데 그리고 혀도 한 갈래인데 내뱉는 말은 아와 어가 다르듯이 아침에 내뱉는 말과 점심에 내뱉는 말 그리고 저녁에 내뱉는 말이 또 다릅니다. 바로 어제까지도 또 보십시오. 당 밖의 대권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향하여 한편으로는 빨리 입당해달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언론에다가 윤석열은 김종인에게 매달려야 한다고 발언합니다. 자,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이 과연 윤석열 후보를 향하여 입당해달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입당하는 것은 바로 김종인에게 매달리는 꼴이니 알아서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느 쪽이라고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 이준석의 관종 증후 증상은 지금 굉장하게 엄중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도토리 기대기를 하고 있는 국힘당의 대권주자들은 그 끝간디를 모르는 이준석의 생쇼놀이에 모두 한편으로 밀려나 지난 1년 동안 김종인이라는 이 그늘에 가위 눌려 도무지 그 위로 치워나올 길이 없었던 것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엄중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대선 출마하고 있는 유승민이나 하태경이 갑자기 여가부 폐지론을 들고 나온 것은 대권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공약이랍시고 비록 찬반양론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고 윤석열이나 홍준표나 등 다른 기타의 주자들이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대권 주자들을 공론장 한복판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준석의 관종 증후 증상은 이럴 때도 어김없이 발작합니다. 여가부도 모자라 이번에는 또 통일부까지도 폐지해야 한다고 떠들고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한술 더 뜨고 나오니 여권 쪽에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까지도 또 나서서 이준석을 상대로 뭐라 하고 따라서 언론은 다시 또 이준석에게로 집중되어버립니다. 제일 먼저 여가부 폐지론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던 유승민이나 하태경 그리고 반대 의견을 낸 홍준표 같은 대권주자들은 이 공론의 변주거리로 밀려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장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야당에서
대표가 관종 증후군에 빠져 어디서 카메라가 번쩍거리면 바로 그 카메라 앞으로 가장 먼저 정신없이 뛰어가서는 반드시 뭐라고 한두 마디 짓거리지 않고는 못 사는 이준석의 이 참새 깃털보다도 더 가벼운 입과 겉과 속이 다른 음흉한 진짜 속내, 자, 그 속내가 무엇인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만한 분들은 모두 짐작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한마디만 더 중언부언한다면 이준석이 윤석열을 향하여 대권을 잡으려면 김종인에게 매달려야 한다는 이 말의 속심은 분명합니다. 국힘당이 입당하면 바로 김종인에게 매달리는 꼴이 되는 것이니 알아서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라도 그래서 윤석열이 국힘당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국힘당에서는 어떤 재미있는 풍경이 펼쳐지게 될까요? 국힘당 내에서는 일단 지지율이 제일 앞서 있는 홍준표를 때려잡기 위한 유승민계의 무차별 공격이 개시될 것입니다. 함께 경선에 출마해 있는 유승민과 하태경뿐만 아니라 여의도 연구원장 자리에 그대로 눌러앉아있는 지상욱과 그리고 당대표라는 자까지 함께 링 밖에서 지연 사격을 하는 일이 펼쳐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불행하게도 홍준표 후보는 한때 사사무리를 이끌던 밀림의 왕사자 스카이베이트 스카처럼 초라하고도 외롭게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준석과 국힘당은 100% 유승민을 최종 후보로 만들어내겠지요. 중력의 법칙에 빠져서 미신하고 있는 이준석과 국힘당은 지금 이미 관종 증후군 중증 환자나 다를바 없는 이준석에게 사유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100여 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울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고, 최고위원들도 또한 어느 누구라도 나서서 자기들 당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관종 증후 증상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하게 윤석열 후보를 모욕 내지 자극할 수 있는 김종인에게 매달려야 한다는 이런 발언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는 국힘당 내 최고위원들 가운데 어느 한 분이라도 계시는가요? 국힘당 지금 이대로라면 100% 대권 못 잡습니다. 이준석을 대표로 내세워 조종하고 있는 유승민 개파무리들은 자신들 국힘당이야말로 중력 또는 힘이 중심이라는 확신하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모델대로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힘의 중심이 국힘당일지 아니면 국힘당 밖에 있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서울시장 경선 때는 당 안에 오세훈과 당 밖에 안철수가 경쟁했던 구도이지만 지금 당 밖의 주자들은 안철수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 김동연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당 밖에 있는데도 힘의 중심이 국힘당에 있다고 누가 함부로 주장할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지금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국힘당은 지난 1년 동안 김종인으로부터 오늘의 이준석으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 두 사람이 보여주고 있었던 굉장하게 심각한 관종 증후 증세 때문에 이 당의 대권 주자들에게는 도무지 해뜰 날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당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그래서 모두 자아도취하여 승리를 확신하고 있나 본데 그 지지율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국힘당은 위기입니다. 오늘 논평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힘당은 자기들의 위기가 어디에 있으며 그 위기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찾아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선 당내 대권 주자들 지지율을 다 합쳐봐야 당 밖의 주자 윤석열이 정강에도 못 미치는 그 근본 원인이 바로 당 밖에서는 김종인 그리고 당 안에서는 이준석 이 두 사람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두 사람의 관종 증후 증세가 점점 더 이 당을 위태롭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무런 증상도 주지 않으면서 갑작스럽게 들이닥쳤을 때는 이미 말기암인 경우가 아주 많은 것처럼 이준석이 생쇼놀이에 빠진 국힘당이 이준석 본인이 관종 증후 증세가 얼마나 엄중하고도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지를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국힘당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